와우, 정말 구분이 가지 않는군요. 학춤추는 방송인 김진아 리포터와 함께 떠나는 철원 탐조 여행. 겨울 철새들이 쉬어가는 핫플레이스 철원으로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두루미와 함께 춤추러 떠나보시죠. 네, 봄이 오기 전 꼭 만나봐야 될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 철원에 왔습니다. 겨울이면 철원으로 모여드는 아름다운 겨울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DMZ 두루미 평화타운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철원군에서도 제법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철새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야생조수의 구조와 재활에 앞장서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탐조 관광 코스도 운영하고 있죠. 오늘도 멀리서부터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셨네요. 원래 2년 동안 그 아이스크림 고지 탐조 관광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유산결리 길도 있고 그래갖고 철원은 좋아하고 자주 와요. 평상시에. 관광하시면서 기대되는 점이 있으시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또 이제 철새가 왔으니까 장관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귀한 두루미 구경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 두루미 탐조 관광이 1코스, 2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1코스의 경우는 그 민통선 안쪽 지역을 저희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기러기나 두루미 탐조 투어를 하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 코스는 한탄강 이길리 강변에 탐조용 그 컨테이너를 제작해놔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두루미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전시관에선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의 다양한 상식을 쉽고 재밌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두루미 찾기 게임에 푹 빠진 김진아 리포터. 오, 제법인데요.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막 영상 그런 교육실도 있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곳이고요. 철원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김진아 리포터, 충분히 공부가 됐나요? 두루미의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꿈속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우리 테스트 겸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1번 고니, 2번 학, 3번 백로, 4번 외가리. 정답은 제가 아까 밑에서 그 곤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왜 웃으세요? 제가 백로랑 학은 못 본 것 같은데 곤이는 확실히 봤어요. 1층에서. 정답은 1번 곤이. 틀렸습니다. 잠깐. 학이죠. 학. 학. 저희 할머니가 저 예전에 학 같다고 두루미나 학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1층에서 곤이랑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곤이를 선택한 건데 아쉽게 틀렸네요. 그래도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뭐예요? 와, 이게 뭐지? 열어봐도 돼요? 대박! 엽서! 와, 진짜 대박 예뻐요. 근데 이거 사진은 다 누가 찍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궁금해요? 그럼 옆을 보세요.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엽서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이거 다 찍으신 거예요? 예. 아, 여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시면서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도 이제 농민이에요. 아, 그 후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찍은 게 한 30년을 이 두루미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두루미 사진을 앨범도 해서 작품하고 전달을 했어요. 저희 지금 이 모습 보러 간다고 하거든요.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불과 5분 거리에 있다는 겨울 철새들의 집합소.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로 얼른 이동해 보는데요. 눈으로 보면
보면서도 믿기 힘든 풍경. 우한자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두루미 한 쌍. 그들이 내려앉은 강가엔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머리가 약간 갈색인 게 있어요. 갈색인 게 어린 새끼예요. 이제 부화해서 알 낳고 부화해서 2년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다시 번식지 러시아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분가를 시켜요. 짝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알을 낳아서부터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서부터 이제 하얀 두루미는 번식지로 갈 준비를 해요. 다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달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두루미는 다 떠나고 제두루미는 이제 남쪽에서 있던 제두루미들이 나오고 3월 말, 4월 초까지 있다가 이제 번식지로 이제 떠나죠. 키가 150cm에 달하는 사람만한 새, 두루미. 날개를 활짝 펼친 길이는 무려 2m가 넘는다는데요. 자세히 보면 날개깃이 먹물로 칠한 듯 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검은 꼬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날개였군요. 날아다니는 게 너무 우아해요. 네. 또 여기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자태를 뽐내는 학춤을 춰요. 학춤이요? 학춤. 제가 또 학춤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네. 저 항공병 전공이에요. 그랬어요? 동네 학춤. 동네 학춤 췄어요? 네.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납니다. 이렇게 날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날아서 등장을 해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먹이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 배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답고 저는 정말 두루미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두루미의 매력 때문에 겨울마다 철원을 찾는 단골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철새, 겨울 철새 촬영하러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눈이 오고 눈 위에서 이렇게 새들이 앉고 오면은 하얀 그 설경 위에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또 터치하고 오는 거예요. 눈 오면 여기 웨이팅 해야 된다고 대기번호 네. 있다고 막 들었어요. 엄청. 전에는 그 예약 안 오면 여기 못 왔어요. 정말요? 두루미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16개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지역에 이제 그런 귀한 것들이 여기 온다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게 88년도 아까 그 호사비 오리를 발견하면서 또 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두루미 사진을 이제 오랫동안 찍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2000년도에 철원 두루미 학교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연 환경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드넓은 평야와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평화와 공존의 땅. 철원 곳곳에 상주하는 지질 해설사들은 이 땅이 지닌 역사와 가치를 이야기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가는 것 같은데 이제 철원 주민으로서 보존과 개발을 잘 병행하면은 앞으로 철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찾아오는 모든 새들이 잘 적응하고 또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시니까 우리 철새들도 그 사랑 듬뿍 먹고 더 이제 번식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동을 마친 우리 두루미들이 봄이 오면 또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또 다시 이곳 철원으로 올 수 있기를, 안전하게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두루미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안녕! 추위조차 반갑게 만들어주는 두루미의 땅 철원. 한겨울의 특별한 만남 다들 어떠셨나요? 아유, 집에 가기 아쉬워? 저는 오고 싶어요. 아직 봄이 찾아오기는 이르답니다. 우리의 친구 두루미를 철원에서 만나보세요.
여러 가게가 오밀조밀 모인 곳. 오늘의 주인공 주연 씨의 미용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연 씨의 꿈이 담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온 미용사 김주연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에 자리한 아담한 미용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예쁘게 네. 해야 되니까 살짝 웨이브. 살짝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올해로 4년째 주연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짧다면 짧은 경력이지만 사실 주연 씨는 베트남에서부터 미용 일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14살 때 미용에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 돈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뭐 학교도 못 다니니까 직업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미용 시작 배웠어요. 손끝이 되게 야무너. 진짜. 감사합니다. 재주가 많아서. 아기 때 미용 배우니까. 36살 주연 씨. 가정 형편상 울며 겨져 먹기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죠. 하지만 간혹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다는데요. 마음 아프게 있어요. 손님도 오면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머리 먼저 해보고 판단하면 좋는데 어떤 분들 와서 그냥 머리 자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보라색이 그림 이쁘게 나오나? 다른 색깔 올려야지. 흰색 아니면 다른 색깔 올려요. 맞추고. 이 색깔 좋아요, 언니? 네인 전체 안 바르시고 한두 개만 발라도 이뻐요. 주연 씨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손님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챕니다.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부터 활동한 경험이 큰 재산이 됐죠. 베트남에서 머리만 자르는 거 아니고 얼굴 마사지, 눈썹 영장, 손톱, 팔톱 그거 다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때론 일이 고되지만 만족하는 고객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는 주인공. 네일을 한번 받아봤는데 완전히 제가 인기 짱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에 가면 제가 좀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역시 온 보람이 있어요. 남편 남석 씨의 애정 공세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두 딸을 낳고 미용 일을 쉴 때도 머릿속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지나가다가 다 미용실이에요. 근데 미용실이 그냥 지나는 거 할 수 없어요. 항상 거기 졌다 봐.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점심시간 미용실 바로 옆 베트남 음식점에 가는 주연 씨. 국수 하나 주세요. 손님 커피 하나 시켰어. 베트남 커피 한 잔 좀 계산해줘. 사장님은 물론이고 식사 중인 손님과도 꽤 가까운 사이 같죠? 우리 엄마, 친정 엄마예요. 바쁘대 그냥 그 옆에 언니 와서 언니 집에서 밥 먹어요. 자매가 나란히 붙어서 장사를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늘 언니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사람들 많이 안 나와요. 언니가 주로 배달 많이 해요. 사람도 주문하고 그러면 배달 아저씨 와서 그냥 배달하러 가요. 하루에 한 끼 고향 음식을 친정 가족과 나누는 이 시간.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죠. 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매단 주문 많아. 매단.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두 딸을 돕기 위해 주연 씨의 친정엄마도 몇 년 전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음식이 아직은 성에 차지 않나 봐요. nấu giỏi hơn mẹ không? 엄마 더 맛있어. 웃겨. 딸내미 잘한다고 해야지. 엄마만 잘한다고 딸내미 왜 엄마보다 못해? 엄마 요리 더 맛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언니 정인 씨도 든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모두 챙긴 뒤 뒤늦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언니 정인 씨.
서로 챙기는 정말은 가족이지만 계산할 것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합니다. 계산 제대로 해요. 공짜 안 먹어요. 계산해야 돼요. 우리 계산 다 해요. 뭐는 주고 주는데 주고 돈 받았는데 받아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미용실에 있어야 할 주연 씨가 비닐하우스에는 무슨 일이죠? 우리 아산 채소 농장이에요. 자주 오세요. 한국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베트남 호박. 여기 여주 아직 지금 무중하고 있어요.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농사일. 농사일이 힘든 걸 알기에 남편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낯선 땅에서도 쑥쑥 자라는 고향 채소들을 보며 주연 씨 역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한 것만 그냥 따서 거기가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막는 분들이 신신하고 닦아주잖아요. 또 재주문도 하고. 미용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퇴근 전에 한 번, 하루 2번씩 살피며 정성으로 키워낸 채소들인데요.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내지죠. 처음에 베트남 채소 그냥 먹고 싶어서 직접 농사 지어서 그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양이 많으니까 그때 팔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조금씩 모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작은 텃밭으로 시작했던 베트남 채소 농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느새 하우스 4동이 됐는데요. 혼자서 해오던 일은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성 좋은데 베트남 어성 좋아요. 무리가 어느 정도 커면 팔아요. 무조건으로 팔아요. 지우와 초원이 두 딸이 엄마를 돕는데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네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재밌는 일이요. 초원이 용돈도 올려주겠네. 이네 자야니까 이 자야만 용돈 올려줘야지. 그럼 나 10만 원으로 올려줘. 10만 원은 이거 팔아라. 지우야, 너 알바비 나중에 이거 팔아. 무조건 팔아서 줄게. 한참 놀기 좋아할 나이. 하지만 두 딸은 항상 바쁜 엄마를 돕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우리 엄마는 젊고 멋있는 사람이다. 두 딸의 든든한 응원도 있지만 아마 엄마가 없었다면 이렇게 농사일을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죠. 베트남에서 엄마 지금 60 넘었잖아요. 이 나이대 일 안 해요. 다들 일 안 해요. 그래 여기 와서 고생하네. 많이 힘들어 나까지. 난 힘들어 나 엄마 많이 아파요. 까지 가. 한산해진 미용실. 주연 씨가 미지근한 물을 받습니다. 엄마 팔 관리해주려고. 오늘 밤의 특별 손님은 엄마. 하루 종일 고단했을 엄마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고생 많았잖아. 미안하면서도 싫지 않은 엄마. 조용히 딸에게 발을 맡깁니다. 힘들대 엄마 왜 안 하냐 내가 막 그때 좀 화가 나는 엄마 나도 힘들어 그래서 말만 그러지 엄마 더 힘들지 엄마 다 해는 거 엄마 다 했는데. 때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상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애틋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미용실에 있는 시간만큼은 어떤 힘든 일도 잊게 합니다. 주연 씨의 일터이자 미래의 꿈.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주연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와 시원한 풍경을 따라 걷는 힐링 여행기. 눈 닿는 곳마다 액자 속 풍경이 되는 진도 조도에서의 특별한 하루. 조도 한 바퀴 함께 걸을 준비 되셨나요? 조도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은 가은 리포터. 처음 혼자 떠나는 섬 트레킹인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왔다는데요. 제가 육지에서부터 이고 지고 온 제 가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트레킹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저처럼 트레킹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아 저런 준비물 챙겨가면 되겠다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걷는 코스지만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병, 핫팩, 돗자리, 망원경, 초콜릿 등 이말하면 조도 트레킹 준비 완료! 자, 이제 조도 한 바퀴 둘러볼까요?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 가장 많은 섬을 품은 곳인 만큼 볼거리로 넘쳐나는 곳인데요. 특히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도는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지금 전망대를 향해 올라가던 중에 지금 전망대 도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경치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풍경이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이게 아마 섬 트레킹을 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묘미,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전망대를 가기도 전인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빨리 올라가 보고 싶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요. 데크길이 다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초보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정말 쉽게 걸을 수가 있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길목마다 감탄이 절로 터져나오는 풍경. 크고 작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림 같은 풍경을 짜내는 조도 군도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저도 트레킹 하는 게 딱 만났어요. 네네. 혹시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인천에서요. 인천이요? 네네. 와 트레킹 동지다. 조도는 처음 왔어요. 처음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뭐 진짜 정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아주 청정 지역이죠 뭐. 올라오니까 사방팔방 탁 트여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섬들도 보이고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짜 발가락 모양을 닮은 섬도 있고 그리고 거북이 모양을 닮은 섬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섬이 많네가 아니라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맞추는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네요. 네, 이제 도리산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접 올라와 보니까 왜 여기를 꽉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지 보니까 알겠어요, 해설사님. 네, 우리나라에서 면 따위는 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인도가 36, 무인도가 142개, 178개거든요. 그래서 그 세조자를 씁니다. 세대처럼 섬이 많대 세조자 쓰고 섬도자를 써서 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둘러보니까 저는 저 혼자 트레킹을 왔고 심지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전혀 트레킹을 시도하면서 전혀 어려운 점이 없었고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코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 혼자 오기에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힐링하기 아주 좋은 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바다를 지키듯 우뚝 솟아있는 조도의 명물.
하조도 등대도 만나봐야겠죠? 관광객들이 조도를 오면 꼭 들리는 곳이 하조도 등대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거 네. 등대가 언제 점등을 했냐면 1909년. 몇 년 됐겠어요? 1909년이면 가만히 있어보자. 100년도 넘었잖아요. 13년도 있어요. 큰 항구는 이 앞으로 배들이 다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는 것이 이정표 역할을 하니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든든한 길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곳 하조도 등대에서 꼭 둘러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쪽 보시면 색을 향하여 지구떠 같은 거 보셨죠? 돌고래 3마리가 거기에서 물 흐름을 보시면은 진도 울tur목물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울림정 보이시죠? 네. 올라가서 이쪽 만물상 마흔 가지 형상에 대해서 만물상이라 하고 또 소건강사를 하는데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둘러볼 곳이 많네요. 다도해를 지키는 빛, 하조도 등대를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 놓치지 말아야겠죠. 둘러보니까 너무 예뻐요. 풍경 사진도 찍고 이제 제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저는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짜잔! 제가 그래서 이 셀카봉을 육지에서부터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하조도 등대를 배경으로 셀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도에서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남겨본 사진 한 장. 두고두고 꺼내보면서 조도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기억해보면 참 좋겠네요. 등대에서 내려와 푸른 하늘과 맞닿은 해변을 걸어보는 가은 리포터. 아름다운 섬 조도를 위해 꼭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트레킹을 쭉 해보니까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군데군데 쓰레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쓰레기 제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유행이라고 해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거죠. 제가 오늘 조도한테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뭔가 조도에게 보답을 하고자 환경 정화 활동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깨끗한 바다,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힘찬 발걸음.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더 오래오래 만나볼 수 있겠죠? 어떤가요? 훨씬 깨끗해진 조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작은 실천이 주는 뿌듯함.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쓰레기를 이만큼이나 발견을 해서 한 봉지를 꽉 채웠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요. 동시에 또 제가 조도를 위해서 뿌듯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트레킹 하시면서 이렇게 플로깅 활동까지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한 지금. 섬이 내어주는 풍경을 따라 일상을 잠시 내려두세요. 조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끼니를 챙기기 힘든 취약계층들은 더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도 보람찹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어요. 드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찾아오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쪽방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0인분 정도. 이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게 준비하시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 한 끼 밥 한 끼 준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저희 집은 1989년 1월 달부터 이곳에서 무료 식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대구역 주위에 노숙인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자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삼 년 조금 넘어갑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좀 급식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좀 봉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묻고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이런 데 못 오죠, 이게. 그냥 이게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제 22년째 저거 들었어요. 22년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고요. 네. 이래 하고 나면은 힘은 들어도 보람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뿌듯해요. 밥, 반찬, 라면, 음료수, 귤,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 코로나가 많이 2차 감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숙인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배고픔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도시락 한 끼로서 하루를 견디기 때문에 많이 배고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춥지만 오늘도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오세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많이 춥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내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받아가면 진짜 뭐 타격이 크죠. 코로나가 뭐 문제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 주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했지만 그렇게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때 저들은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그 후원자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정성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가장 봉사는 제 생각에 몸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생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몸도 가볍고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 하나 하시고, 네, 맛있었습니다. 가세요. 네, 힘드님,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도시락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먹겠다고 이래 인사를 하면 우리가 그 힘이 나고 좋았습니다. 네, 매번 봉사 올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갈 때는 그 가벼운 마음에 배에 행복을 안고 갑니다. 네, 2022년 올 한 해는 호랑이 띠에서 호랑이처럼 여기 찾는 모든 사람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없는 사회 서로 나눔으로써 이 사회가 건강한 건전한 사회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증평에 아주 특별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손자들 주말에 오면은 또 뭐 돈만 원씩이라도 주면 좋다 그러잖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요. 증평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뻥쟁이 사업단이 인기 만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은빛 사랑채 사업단까지 증평의 스페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 시집가요. 뻥이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속칭 뻥쟁이라고 하는데요. 증평에 뻥쟁이 사업단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그런 스페셜한 이름을 사용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충북 증평입니다. 이곳에 뻥쟁이 사업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이곳. 나이 지긋한 어르신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노인 어르신들께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르신 뻥쟁이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고요. 뻥뻥뻥! 우리도 큰 소리 쳐보자. 이름부터가 스페셜한 증평 어르신 뻥쟁이 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뻥쟁이 사업단,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현미 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시는 것들이 옛날에 많이 해보셨고 기술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르신들이 정성을 가득 담아 영양바와 현미강정, 그리고 추억의 오란다 과자도 만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예요? 오란다. 오란다. 이게 밀고 계시는 일이 이게 수평이로 우리 똑같은 게 맞아야 되니까. 아, 그러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보기엔 좀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이게 구역에 전통 과자를 만드는 단순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자리라는데요.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이나 일하셨어요? 퇴직하고는 한참 있었죠. 힘든 건 어디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힘든 건 뭐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체력 쌓는 대로 건강하면 하는 거지.
처음에 저기 사회복지관에서 이거 노인 일자리를 알선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지요. 뭐 반찬 사 먹고 손자들 주말에 오면은 또 뭐 돈만 원씩이라도 주면 좋다 그러잖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다 있을 때 잘해야지.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분 좋게 일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어르신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전통 과자의 맛은 어떨까요? 어머니! 이거 하나 남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하나만.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견과류가 들어가서 엄청 고소하고요.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어르신들이 만든 전통 과자는 어린이집 간식으로도 사랑받고 있고요. 지역 대형마트의 로컬 마켓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인원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인원을 늘렸는데요. 아직 충원이 다 되진 않았지만 인원을 많이 늘려서 올해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야채 같은 것들을 말려서 그런 것들도 같이 판매할 예정이 있고요. 또 다른 뭐 신제품들도 계속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 뻥쟁이 화이팅!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증평에는 또 다른 스페셜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어르신 뻥쟁이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노인 여가에 관련된 취미 활동을 필요로 하죠.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일은 의류나 침구 등을 우리 어르신들이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합니다. 이름하여 은빛 사랑채 사업단.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상들과 이불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쁜 옷을 만들고 계신데 이건 어떤 옷이에요? 블라우스예요. 봄에는. 블라우스요? 단추다는 과정인데. 네. 집에서 해봤어요? 단추? 다는 거? 단추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한번 않을까요? 해볼래요, 그럼?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와. 미나 리포터 바느질에 도전해봅니다. 조심조심 단추구멍에 바늘을 통과시켜 보는데요. 잘하고 있나요? 아니. 통과해요? 아니요. 이렇게 했죠? 여기서 발을 끊으면 실이 바깥에 좀 실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딱 자르면 실밥이 안 보이잖아요.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잘했어. 네. 부모님은 몇 년 하셨어요? 8년 정도. 와,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재밌어요. 간혹 실수할 때도 있지만 또 실수하는 것도 재미예요. 그런 것도 다 재미로.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대부분 만족감을 표현한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요. 나이 먹어서 진짜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우리 증평복지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관장님께도 감사하고 아들, 딸한테도 엄마 이런 거 하고 있다. 엄마 대단해요. 막 이러고 우리 아들이 엄마는 역시 최고야. 막 그러면서 저 칭찬도 해주고 그래요.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 누군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입고. 와우. 어때요, 어머니? 멋있나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멋있나요? 오, 생각보다 근사한데요. 근사한 옷과 생활용품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걸 다 만드신 거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예쁜데요? 백화점에 있는 네. 판매장이나 전시장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소중한 작품들이 이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의 고유한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하우가 어르신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와우. 우와, 이거 애기 옷 아니죠? 어머. 예쁜데요? 어울리는데요? 실은 애기 옷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쁜데요? 애기 옷이에요? 네. 저 놀리시는 거예요. 짜잔! 어르신들이 만든 옷으로 즉석 패션쇼를 펼쳐봅니다. 오늘은 내가 패셔니스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의 1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호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날인데. 바야흐로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재밌게 일하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증평의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